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사랑과 배신, 그 경계에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건 여자의 이야기죠. 민준아, 미안해. 나는 처음부터 너를 속이려고 다가갔어. 결혼식장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 그녀는 스파이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후계자에게 접근해 기업의 비밀을 빼내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죠.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널 사랑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진짜 사랑에 빠진 스파이. 그녀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하거나 자신을 보낸 조직을 배신하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수아라는 여자가 겪은 극한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그녀의 사랑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이었을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수아, 28살. 저는 강남의 한 카페 앞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서 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민준.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하나인 한빛그룹의 후계자. 32살의 그는 완벽한 외모와 냉철한 두뇌를 가진 재계의 차세대 리더로 촉망받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는 제 타겟이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경쟁 기업인 대양그룹의 비밀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이민준에게 접근해 한빛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라. 특히 신규 사업 계획과 회장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보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공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 그리고 실패하면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전직 정보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국정원 산하 조직에서 일하다가 그만뒀죠. 이유는 복잡했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건 돈이었어요. 빚더미에 앉은 가족, 치료비가 필요한 동생.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이민준의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그의 일과 취향, 자주 가는 장소, 좋아하는 음식, 독서 목록까지.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첫 접촉을 시도하는 날이었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가 자주 오는 이 카페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잊어버린 여자로 등장하는 것. 그의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그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드디어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처마 밑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죠. 그의 시선이 제게 닿았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를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긴장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아, 네. 우산을 안 가져와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떨렸으니까요. 어디까지 가세요? 지하철역까지요. 강남역? 제가 우산이 있으니 함께 가시죠. 그렇게 저는 한빛가의 본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임무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민준의 차를 타고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게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웅장했죠. 긴장했어?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조금요. 아버지 까다로워 보여도 사실 괜찮은 분이야. 걱정 마. 하지만 제 긴장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했으니까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집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응접실로 안내되었고 잠시 후 한빛그룹 회장 이중환이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날카로운 눈빛, 위험 있는 자세. 한눈에 봐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아버지 강수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께 회장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하나? 프리랜서 에디터입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동생이 있습니다. 집안 배경은? 질문이 계속됐어요. 마치 신문 같았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에 대한 백스토리까지 완벽하게.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끼어들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민준이가 여자를 데려온 건 처음이네. 그만큼 특별하다는 얘기겠지. 네, 수아는 정말 특별해요. 회장은 한동안 저를 관찰했습니다.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저는 태연하게 눈을 마주쳤어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좋아. 민준이 마음에 들어하니 뭐라 하지 않겠네. 하지만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각오는 되어 있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증명해야 해. 그 말을 끝으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담은 끝났죠. 저녁 식사는 더 편안했어요. 민준의 여동생 민지도 함께했고 분위기가 풀렸죠. 민지는 친근했고 저를 반겼어요. 오빠가 여자친구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과장하지 마. 민준이 민망해하며 말했지만 민지는 계속했어요. 진짜예요. 요즘 오빠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엔 항상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를 행복하게 만든 게 전부 거짓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민준이 저택을 구경시켜줬어요. 도서관, 음악실, 심지어 실내 수영장까지.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그리고 우연히 회장의 서재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기가 아버지 서재야. 절대 영역이지. 저는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책장,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세요? 순간 민준의 표이 굳었어요. 어떻게? 저기 액자에 병원 로고가 보여서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한테는 말할게. 하지만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거든. 무슨?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셔. 작년에 큰 수술하셨어. 지금은 괜찮은데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정보였어요. 제가 찾던 바로 그 정보. 회장의 건강 상태. 그래서 요즘 아버지가 후계 구도를 서두르시는 거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힘들겠어요. 응. 부담이 크지. 하지만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등 너머로 서재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조직에 보고했습니다. 회장의 심장 질환, 서둘러지는 후계 작업, 다음 달 이사회의 중요성. 잘했어요, 수아 씨. 이제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신규 사업 계획, 인수합병권, 재무 상태. 이민준의 노트북이나 서류에 접근할 수 있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번 달 안에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을까? 하지만 불가능했죠.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고 동생의 치료비도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조직은 제가 그만두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였죠. 다음 주 민주는 저를 회사로 초대했어요. 점심 같이 먹자. 우리 회사 구경도 시켜줄게. 한빛그룹 본사. 30층짜리 건물은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민준과 함께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여기가 내 사무실이야.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죠. 책상 위에는 서류들과 노트북이 있었어요. 잠깐만 회의 자료 챙기고 올게. 5분이면 돼. 민준이 나가자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이 왔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 서랍 속에 서류,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였죠.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신규 사업 제안서, 합병 검토 보고서, 재무제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야, 미안 좀 더. 민준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뭐해? 아, 그냥 사진 찍고 있었어. 뷰가 너무 좋아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연습한 대로. 그래, 나중에 더 좋은 곳 보여줄게. 옥상 가면 전망대 있어.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를 믿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회사를 구경하고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방금 전 제가 한 일 때문에 그날 저녁 조직에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그들은 만족해했죠. 하지만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다음 주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해요. 어떻게든 구하세요. 그건 너무. 수아 씨, 계약을 잊으셨어요? 당신 동생 치료비, 당신 가족 빚. 우리가 다 떠안고 있어요. 원하면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자고 있었어?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오늘 같이 있어서 좋았어. 너랑 있으면 모든 게 편해.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좋았어. 사랑해, 수아야.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임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왜냐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으니까요.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2달째였어요. 저는 이제 민준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죠. 그의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 저를 받아들였어요. 민지는 제게 언니라고 불렀고 회장도 제 존재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민준이 진실을 알게 되는 꿈. 그가 저를 증오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꿈. 수아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응,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그의 배려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조직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 이사회가 있어요. 그날 회의록을 구하세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민준의 집에 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의 노트북에 접속하세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죠?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제 앞에서 여러 번 쳤으니까. 생일과 저의 이니셜 조합. SUA 428.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구하면 당신 임무는 끝나요. 약속된 돈을 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마지막 배신. 금요일 민준이 이사회 때문에 바빴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질 거라고 했어요. 오늘 못 볼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내일 보자. 내가 보상해 줄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마지막이야. 밤 10시 저는 민준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에게 열쇠를 받은 지 한 달쯤 됐죠.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라는 말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어둡고 조용했어요. 거실 불을 켜고 그의 서재로 갔죠.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어요. 저는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SUA 428. 로그인 성공.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신규 투자 계획, 인수 대상 기업 리스트.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 표시줄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50%, 60%, 70%.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수아야? 여기 있어? 응, 있어. 저는 재빨리 USB를 빼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죠. 왜 여기 와 있어? 연락도 안 하고. 민준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보고 싶었어? 깜짝 선물하려고. 그래. 어디 보자. 그가 다가왔어요. 제 뒤에 책상을 보려는 것 같았죠. 아, 잠깐 눈 감아. 왜? 선물이 여기 있거든. 아직 안 돼.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손으로 가리고 다른 손으로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어요. 뭔데 이렇게까지? 곧 알게 될 거야. 노트북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가방에서 급하게 준비한 넥타이를 꺼냈어요. 짜잔. 이거. 넥타이. 응, 내가 지난번에 이 색깔 좋아한다고 했잖아. 사실 그런 적 없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기억하지 못했죠. 그랬나? 고마워. 예쁘다.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USB가 무겁게 눌러왔죠. 새벽 2시 민준이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USB를 전달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해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약속된 돈이 제 계좌로 입금됐죠. 이제 끝인 거죠? 네, 끝이에요. 수고했어요. 끝이라는 말이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2달간의 거짓말, 배신, 연기. 그리고 그 속에서 싹튼 진짜 감정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소리 없이 끝났어. 이제 민준과 정말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비밀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어젯밤에 그냥 간 거야? 응, 너 자고 있어서. 깨우기 미안해서. 알았어. 오늘 저녁에 보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보면 알아. 좋은 일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좋은 일? 혹시 들킨 걸까? 아니야, 불가능해. 완벽하게 했어.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수아야. 응? 나랑 결혼해 줄래?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결혼하자.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알아. 하지만 확신해. 넌 내 운명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목을 조였죠. 민준아, 대답 안 해도 돼. 생각할 시간 줄게. 하지만 알아줘. 난 진심이야.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너무 진실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살겠다고. 임무는 끝났고 이제 진짜 사랑을 시작할 거라고.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민준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 역시 행복했죠.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그가 저를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웃음이었죠. 언제 결혼식 올릴까?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준비하자. 사실 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비밀을 완전히 묻어둘 시간. 조직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을 시간. 하지만 세상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6월 초 한빛그룹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민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잘 모르겠어. 갑자기 아버지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어.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빛그룹의 신규 사업 정보가 유출됐다는 기사. 경쟁사인 대양그룹이 정확히 같은 분야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내용.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미안한데 당분간 못 볼 것 같아. 회사가 난리야. 무슨 일인데? 정보 유출이야. 누군가 우리 내부 정보를 빼돌렸어. 지금 전사적으로 조사 중이야. 그럼 범인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찾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들킬까? 아니야, 완벽하게 했어.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그날 저녁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 씨,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한빛그룹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당신 조심해야 해요. 저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싫어요. 더 이상 못해요. 당신 동생, 이번 달 치료비 아직 안 나왔죠? 우리가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협박이었습니다. 또다시, 뭘 원하세요? 조사 상황을 알려주세요. 이민준한테서 정보를 빼내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이제 그만이라고 결심하면서. 하지만 다음 날 동생이 입원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분, 치료비 입금이 안 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을 만났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응. 하지만 너 보니까 좋아.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FBI급 보안 전문가들까지 동원됐어. 많이 심각한가 봐. 응.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어마어마하거든.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야. 범인 찾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흔적은 반드시 남거든.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 찾아낼 거야. 그 말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디지털 포렌식? 언제쯤 결과 나와? 다음 주 중이래. 그럼 범인이 누군지 밝혀질 거야. 저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안 좋아 보여. 응, 그냥 피곤해서. 우리 집 가자. 오늘은 내가 돌봐줄게. 민준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차를 끓여주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완벽한 남자친구였죠. 수아야. 응? 결혼식 날짜 잡자. 9월 어때? 날씨도 좋고. 9월. 응. 3개월이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그때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 알았어. 서두르지 않을게.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제가 만든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실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가 아니라 대면으로 만나자고 했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아 씨 상황이 심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빛그룹이 우리 조직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완벽하게 했어요. CCTV예요. 당신이 한빛그룹 건물에 출입한 기록, 이민준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 다 남아 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여자친구잖아요. 당연히 회사에 갈 수 있죠.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정보가 유출된 그날, 당신이 그의 사무실에 혼자 있었던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해요. 이건 우연이에요. 우연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민준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죠? 민준이가 날. 아직 확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사가 당신 쪽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비행기 표와 새 신분증이 있어요. 오늘 밤 출국하세요. 뭐라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돼요. 저는 민준이를. 저는 사랑해요. 사랑? 박 실장이 비웃었어요. 임무였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죠.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진짜예요. 그래요? 그럼 그에게 진실을 말해보세요. 당신이 스파이였다고, 그를 이용했다고. 그가 용서할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출국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이에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조직을 배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협박이자 경고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오늘 밤 11시 비행기예요. 그때까지 공항에 안 나타나면 우리는 당신을 포기해요. 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사랑도 좋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 그 안에 비행기 표, 새로운 신분증, 강민지라는 이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칠까요? 아니면 남아서 진실을 말할까요? 두 선택 모두 끔찍했어요.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는 저 없이 떠났어요.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민준아, 나야. 수아, 어디야? 찾았어.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도 느꼈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 갈게. 1시간 후,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사람이 없었어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저는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겁쟁이였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일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진실 대신 또 다른 거짓말이. 그렇구나.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그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곧 결혼하잖아. 그럼 내 문제는 내 문제야. 함께 해결하자. 결혼. 그 단어가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어요. 민준아, 결혼식. 좀 미룰 수 없을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너무 급한 것 같아서.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아야, 혹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사랑해. 그럼 왜 자꾸 미루려고 해?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숨기는 거? 저는 제 인생 전체를 숨기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겁이 나서. 뭐가 무서운데? 결혼이. 너무 큰일이잖아.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랑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믿어, 우리. 그의 눈빛이 너무 진실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9월에 하자. 정말? 응.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밀을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조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진짜 강수아로 살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제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한 달 후 7월이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죠. 드레스를 고르고 장소를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했어요. 민주는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진짜로. 비밀만 없었다면 완벽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수아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회사 조사 결과가 나왔어.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 범인 찾았어? 응. 그런데 그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 범인이 접속한 IP 주소 중 하나가 우리 집이야. 뭐? 그날 저녁 누가 우리 집에서 내 노트북에 접속했어. 정확히 내가 이사회 참석하고 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나 거기 없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거기 있었죠. 정말? 확실해? 응. 난 그날 집에 있었어. 기억나?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심. 그의 눈에서 처음 보는 감정이었어요. CCTV 기록에는 내가 있었어. 밤 10시쯤. 그건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수아야, 진실을 말해줘. 뭔가 숨기고 있지? 아니야, 민준아. 오해야. 오해? 그럼 설명해봐. 왜 거짓말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어요. 대답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그 순간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안팀에서 확인했대. 유출된 정보가 대양그룹으로 넘어갔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이 나왔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민준아, 들어봐. 나는 닥쳐. 그가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넌 대체 누구야? 강수아가 맡긴 한 거야? 나는 스파이였어?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대답해. 미안해. 인정이었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렸어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웃음이 나오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소리였어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결혼하자고 했잖아.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그건 진짜야. 진짜? 민준이 비웃었어요. 뭐가 진짜야? 내 이름, 내 직업, 내 가족? 다 거짓말이잖아. 민준아, 제발 들어줘. 처음엔 임무였어. 하지만 너를 알게 되면서 그만해. 더 듣기 싫어.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어디가? 당연히 신고해야지. 넌 범죄자야. 민준아, 제발.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 한 번만 기회를 줘. 내 얘기를 들어줘. 무슨 얘기를 들어? 또 거짓말할 거면서? 아니야. 이번엔 진실만 말할게. 전부 다. 민준이 멈춰섰습니다. 좋아. 말해봐. 하지만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바로 경찰에 넘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접근했는지, 무슨 정보를 빼냈는지 다 말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다야? 응, 다 말했어. 민준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날 사랑한다는 건 언제부터 진짜였는데? 처음 키스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확신한 건 내가 프러포즈 했을 때. 얼마나 편리했겠어. 사랑하는 척하면 정보 빼내기 쉬웠겠지. 아니야. 정말 사랑해. 사랑? 민준이 쓰게 웃었어요. 넌 사랑이 뭔지도 몰라. 사랑은 신뢰야. 그런데 넌 날 철저히 배신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결혼은 취소야. 당연하지? 민준아.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보기도 싫으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처음으로 임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 민준이 신고했나 봐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조사는 형식적이었고 곧 풀려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죠. 밖으로 나오자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처리했죠. 증거를 지웠어요. 왜요? 저는 이제 끝났잖아요. 끝?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민준이 당신을 신고했어요. 우리 조직을 위험에 빠뜨렸죠. 그래서요? 죗값을 치러야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도 한빛그룹에게도 위험한 존재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약속해요. 약속? 박 실장이 비웃었어요. 믿을 수 없죠. 당신은 이민준도 배신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지세요. 완전히. 아니면 그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그 안에 떠나세요. 아니면 우리가 처리할 거예요. 박 실장이 떠났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어요. 조직의 처리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빛그룹의 사람들이었어요. 강수아 씨죠? 네. 누구세요? 한빛그룹 법무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뭐? 당신의 산업 스파이 행위로 인한 손실이 500억 원 이상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500억?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금액이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법적 절차는 진행됩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조직도 한빛그룹도 저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전화했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사흘 동안 계속 연락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그만해. 난 이미 널 잊었어. 넌 내 인생에서 지워졌어.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심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가 자주 가던 카페로 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저녁 무렵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왜 여기 있어? 당신을 기다렸어. 안 만난다고 했잖아. 알아.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더 할 말이 뭐가 있어?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민준이 쓰게 웃었어요. 그 말 지겹지도 않아? 진심이야. 정말로. 믿어줘. 어떻게 믿어?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마지막 3달은 진짜였어. 내가 너한테 한 고백, 함께한 시간, 나눈 감정. 그건 다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증명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줘?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야, 아니. 넌 진짜 이름도 강수아가 맞아? 맞아. 그건 진짜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어. 너 자신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 자신도 헷갈렸어요. 뭐가 연기고 뭐가 진심인지. 민준아, 나 지금 위험해. 그건 내가 자초한 거잖아. 알아. 하지만 도와줘. 내가 아니면 갈 곳이 없어. 왜 내가 도와줘야 돼? 날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날 아직 사랑하잖아. 민준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한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지 않아. 이미 끝났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 내 눈을 봐. 아직 날 사랑하고 있어. 그만해. 인정해. 넌 날 용서하고 싶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 넌 내 회사를 망쳤어. 내 가족을 배신했어. 어떻게 용서해? 사랑으로. 사랑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역겹거든.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게 마지막 경고야. 민준아.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직이 준 시한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했어요. 모든 걸 밝히기로 한 거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수했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를 인정하고 조직의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대양그룹의 비밀 조직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당신도 처벌받을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진술은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조직의 구조, 연락 방법, 다른 스파이들의 존재까지. 박 실장이 체포됐고 대양그룹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죠. 재벌가 스파이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그리고 저는 구속됐습니다. 유치장에서 첫 밤을 보낼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거짓말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투명한 아크릴 너머로 그를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왔어? 널 봐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이제 안 해도 돼. 알았어. 민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수했다며? 응.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었어. 바보 같은 짓 했어.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 그럼 평생 도망치며 살아야 했겠지. 그건 싫었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털어놓은 정보 덕분에 대양그룹의 비리가 다 드러났어. 큰 파장이야. 그래서 한빛그룹은 괜찮아? 응. 오히려 피해자 포지션이 되었어. 주가도 올랐고.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야. 응? 한 가지만 물어볼게. 대답 안 해도 돼. 뭐?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날 사랑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도 사랑해. 그게 내가 자수한 이유야. 더 이상 널 속이고 싶지 않았거든.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그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도 아직 저를 사랑한다는 걸. 미안해, 민준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 넌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알아. 용서받을 자격 없어. 하지만 민준이 손을 들어 아크릴에 댔어요. 저도 제 손을 그의 손에 맞댔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선택할 수 없나 봐. 아직도 내가 밉지만 동시에 보고 싶거든. 민준아, 재판 때 선처를 부탁할게. 변호사도 선임해 줄게. 왜 그렇게 해줘? 바보 같지만 아직 널 포기 못하겠어. 너 없이 사는 것보다 너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배신했다는 게, 그리고 그가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약속해.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 단 한 번도. 약속할게. 절대로.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어요. 기다릴게. 얼마나 걸리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까요. 구속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수감자가 저를 공격한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조직이 망했어. 날카로운 것으로 저를 찌르려 했지만 교도관이 제때 막았습니다.
저는 다쳤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강수아 씨, 조직에서 당신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재판은요? 재판 끝날 때까지만 보호하고 이유는 당신 선택입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어요. 재벌 스파이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사였으니까요. 검사가 저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500억 원 상당의 영업 비밀을 유출했고 한 남자의 신뢰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변호인은 저를 변호했어요. 민준이 선임해준 최고의 변호사였죠. 피고인은 강압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족의 빚과 동생의 치료비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준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은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의 질문에 민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회를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증언은 재판의 흐름을 바꿨어요.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특이한 상황이었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수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다만 자수와 진심 어린 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5년을 함께 선고한다. 실형은 면했습니다. 저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법정을 나서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함께 시작하면 안 돼? 저는 그를 놀란 눈으로 봤어요. 무슨 뜻이야?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 이번엔 거짓말 없이. 민준아, 나는 내 인생을 망쳤어. 어떻게? 그래, 망쳤어. 하지만 동시에 의미를 줬어. 너를 만나기 전 나는 그냥 살았어. 이제는 사는 이유가 생겼어. 나를 정말 용서한 거야? 완전히는 아니야. 아직도 화나고 배신감 느껴. 하지만 사랑이 더 크더라. 이상하게도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평생 거짓말하지 마.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그날로 끝이야. 약속할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민준과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조직이었어요. 저를 제거하지 못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협박이었죠. 강수아 씨, 당신 동생 강민지 씨죠? 예쁜 여동생이더군요. 전화를 받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생한테 손대지 마. 그럼 입 다물어야죠. 재판에서 한 증언 철회하세요. 이미 끝난 일인데 어떻게? 방법은 있어요. 당신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하면 돼요. 그럼 재수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못해. 그럼 동생이 다치겠네요. 아, 참고로 지금 동생 병원 앞에 우리 사람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민준에게 연락했어요. 민준아, 동생이 위험해. 무슨 일이야?
조직에서 동생을 노리고 있어. 지금 당장 보호해야 해. 민주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의 경호팀이 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하지만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직접 노렸어요. 귀가하던 길에 차가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피했지만 분명한 살해 시도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경호원도 붙여줄게. 미안해. 나 때문에. 됐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악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하지만 두 번째 위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한빛그룹 내부였어요. 민준의 형 민호였습니다. 그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동생아, 정신 차려. 저 여자는 우리를 배신했어. 형, 그건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우리 회사에 500억 원 손해를 입혔는데 법적으로 해결됐잖아요. 법이 다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야. 저 여자를 믿을 수 있어? 민호의 반대는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회장까지 설득하려 했죠. 아버지, 민준이가 판단력을 잃었어요. 스파이와 재결합하려 한다니. 회장은 저를 불렀습니다. 다시 그 위험 있는 서재에서 마주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 것 같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과는 이미 받았어. 내가 궁금한 건 내 진심이야. 정말로 민준이를 사랑하나? 네.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목숨을 건다.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은 쉽지. 증명할 수 있나?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시간이 증명하겠지. 1년을 줄게. 1년 동안 민준이 곁에서 완벽하게 행동하게. 단 한 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그날로 헤어지라고 명령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전 계약서에 서명해. 혼전 계약서요? 그래.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위자료 청구권 포기, 모든 권리 포기. 서명할 수 있나? 가혹한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지켜보지. 회장의 시험은 혹독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감시를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과정에서 조직의 위협도 계속됐고 한빛 가족의 의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개의 칼날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어요. 민주는 계속 저를 지지했습니다. 힘들지? 응. 하지만 견딜 수 있어. 너와 함께니까.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아니야. 이해해. 나라도 의심했을 거야.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직에서 마지막 제안을 해온 거예요. 강수아 씨, 이민준을 포기하세요. 그럼 우리도 당신을 놔줄게요. 싫어. 그럼 둘 다 죽게 될 거예요. 우린 진심이에요. 시도해봐.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전화를 끊고 저는 민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조직에서 최후 통첩을 보냈어. 너를 포기하거나 죽거나. 그럼 경찰에. 소용없어. 증거가 없어. 그냥 협박 전화일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맞서자. 도망치지 말고. 위험해. 알아. 하지만 평생 도망칠 순 없잖아. 이제 끝내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함께 하자.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저를 미끼로 조직을 유인하고 경찰과 협력해 일망타진하는 것.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경찰이 저를 보호하며
감청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직에 연락했어요. 만나자. 거래할게. 무슨 거래? 이민준의 새로운 사업 정보를 줄게. 대신 날 풀어줘. 흥미롭네. 언제 만날까? 오늘 밤 10시 남산 타워 주차장. 덫을 놓았습니다. 조직이 미끼를 물 거라 확신했어요. 밤 10시 남산 타워 주차장.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경찰이 숨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검은 차가 다가왔습니다. 박 실장이 내렸어요. 오랜만이네요, 수아 씨. 오랜만이에요. 정보는 여기 있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물론 가짜였죠. 박 실장이 USB를 받아 확인하려는 순간 저는 물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하필 나였어요? 뭐, 스파이로 쓸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날 선택했어요? 당신이 적임자였으니까. 전직정보원에 약점도 있고, 내 동생 말이죠. 맞아요. 가족은 최고의 약점이죠. 그럼 처음부터 동생을 이용할 생각이었군요. 당연하죠. 이게 우리 일이니까. 그 순간 경찰이 튀어나왔습니다. 꽃목. 박 실장이 당황했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됐었죠. 이 비겁한 년, 날 함정에 빠뜨렸어.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박 실장과 조직원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술로 조직 전체가 무너졌어요. 마침내 끝났습니다. 진짜로. 경찰서를 나서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정말 끝났어. 응, 끝났어.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험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완벽하게 행동했어요. 한 번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죠. 드디어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1년이 지났네. 네, 회장님. 내 눈으로 봤어. 내가 정말로 민준이를 사랑한다는 걸. 감사합니다. 결혼을 허락하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인정받은 거였죠. 하지만 기억해. 한빛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책임이 따라. 할 수 있겠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민준이를 불러. 민준이 들어왔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해라. 내가 성대하게 치러주마. 민준이 저를 안았어요.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사랑이. 2년 후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대신 저희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거짓말로 시작했던 관계, 배신과 아픔, 그리고 용서와 재생.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다. 고마워. 떨려? 응. 너는? 나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신랑 이민주는 신부 강수아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신부 강수아는 신랑 이민준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예, 맹세합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를. 하지만 목사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조직의 잔당이었습니다. 강수아, 넌 우리를 배신했어. 그가 총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민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어요. 경호원이 제때 막았거든요. 남자는 제압됐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괜찮아? 민준이 저를 걱정스럽게 봤어요. 응, 괜찮아. 방금 날 막으려고 했지? 당연하지. 넌 내 남편인데. 아직 키스도 안 했는데?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평범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물론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책임도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1년 후 저는 임신했습니다. 민준아, 나 임신했어. 정말? 응, 8주래. 민준이 저를 들어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어요. 세상에,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야. 조심해, 어지러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준서.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스파이로 시작한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으로 완성될 줄이야.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아야, 후회해? 뭘? 나랑 만난 거. 힘든 일도 많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도 안 후회해. 오히려 감사해. 뭐가? 내가 날 용서해줘서, 기회를 줘서, 사랑해줘서, 나도 감사해.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그래. 하지만 진심으로 끝났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이제 9살이 됐고, 딸 지우도 태어났어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끔 과거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수아야, 잘했어.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서, 도망치지 않아서, 사랑을 선택해서, 네, 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어요. 민주는 지금 한빛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살고 있죠.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제 곁에는 저를 용서해준 사람이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말해요. 강수아, 넌 더 이상 스파이가 아니야. 넌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이야.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진실로 완성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진짜 강수아로서의 시작. 끝. 여러분, 여기까지 강수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스파이로 시작해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 한 여자의 이야기.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서, 배신과 용서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거죠.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강수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디오북 종료.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우산 아래서 어깨가 스치며 빗소리를 배경음으로 깔고 영화 같은 장면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임무였어요. 자주 이 근처 오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가끔요. 저기 있는 카페 커피가 괜찮아서 저도 그 카페 좋아해요. 조용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페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 리 없었죠. 그럼 다음에 그곳에서 뵐 수도 있겠네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죠. 역까지 가는 10분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근처 맛집, 취미생활. 가벼운 대화였지만 저는 그의 모든 반응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가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우산 빌려드린 것도 있고, 저야 감사하죠. 저는 그의 명함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가명으로 만든 번호였지만 그가 알 리 없었죠. 연락드릴게요, 수아 씨. 그는 제 이름을 불렀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렘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직의 첫 접촉 성공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만족해했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이야. 감정을 섞지 마. 임무만 완수하면 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이틀 후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떠세요? 좋은 레스토랑 알아두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하지만 이건 기회였어요. 좋아요. 시간 되세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토요일 저녁 저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 너무 튀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모든 게 계산된 모습이었죠. 민주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어요.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잡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멋있었습니다.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레스토랑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완벽한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가 와인 리스트를 건넸어요. 와인 좋아하세요? 잘은 모르지만 마시는 건 좋아해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는 소믈리에와 능숙하게 대화를 나누며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자연스럽고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재벌 후계자답게 모든 게 완벽했죠. 와인이 나오고 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좋은 만남에, 좋은 만남에.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그가 물었어요. 수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에디터예요. 잡지나 출판사 일을 주로 하고요. 흥미롭네요. 어떤 분야를요? 라이프 스타일, 문화 쪽이요. 가끔 인터뷰 기사도 쓰고요. 거짓말이었지만 믿을 만한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몇 년 전 짧게 에디터 일을 한 적이 있었고 그 경력을 활용한 거였죠. 그럼 혹시 저희 회사 매거진 보신 적 있으세요? 한빛라이프. 순간 심장이 쿵했습니다. 물론 봤죠. 아니, 분석했죠. 하지만 너무 아는 척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그 매거진. 퀄리티 좋더라고요. 혹시 그쪽 관련 일하세요? 네, 한빛그룹에서 일해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재벌 후계자라는 걸 밝히면 사람들이 달라지니까요.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어떤 일 하시는데요? 경영 쪽이요. 좀 지루한 일들. 그래도 안정적이겠어요.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와인이 리필되고 시간이 흘렀어요. 신기한 건 대화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편했죠.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머러스했어요. 차갑고 냉정할 거라 예상했는데 웃음도 많고 이야기도 재미있었죠. 저도 모르게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수아 씨 웃을 때 정말 예뻐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니, 진심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비 맞으면서도 웃고 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건 임무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죠. 저녁을 마치고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강변의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즐거웠어요, 오늘. 그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 순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고 그는 미안하다는 듯 손을 놓았죠. 미안해요. 너무 급했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임무를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조직에 보고했습니다. 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보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의 미소가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으니까요. 다음 날 조직 담당자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 씨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도를 좀 더 높여야 해요. 한빛그룹이 다음 달에 중요한 이사회가 있거든요. 그 전에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감정 섞으면 안 돼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즈니스. 맞아요.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었죠. 하지만 왜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요? 그날 오후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다는 말. 그 짧은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도요. 내일 뭐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곳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밀 장소예요. 기대할게요. 그렇게 다음 만남이 잡혔습니다. 저는 임무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의 신뢰를 얻고 가까워지고 정보를 빼내는 것.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고, 감정이 섞이고 있다고. 저는 그 경보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려고 했죠. 다음 날이 기다려지는 건 단지 임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다음 날 일요일 민주는 저를 데리고 북한산 자락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유명한 곳도 아닌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가 비밀 장소예요? 네, 대학 시절부터 오던 곳이에요. 힘들 때, 생각 정리하고 싶을 때 여기 와요. 카페는 작고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고 내부는 책과 레코드판으로 가득했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어요. 주인 아저씨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예요. 맛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요했죠. 평화로웠고요. 왜 여길 저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질문에 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수아 씨가 특별해서요. 특별하다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제게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봐주는 것 같다고.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 반대였으니까요. 그에게서 뭔가를 원하는 사람,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 민준 씨는 사람들이 보통 뭘 원하나요? 돈, 인맥, 기회. 다들 제 뒤에 있는 걸 보죠. 저는 그냥 간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를 한 명의 인간으로 봤습니다. 재벌 후계자가 아니라 외로운 한 남자로. 그런 거 힘들겠어요.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곳이 좋아요. 여기선 그냥 이민준이 될 수 있거든요. 커피가 나왔고 우리는 천천히 마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죠. 이번에는 가벼운 대화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말해줬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형제들과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사랑보다 의무가 먼저였던 삶에 대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10살 때, 그 후로 집안이 더 차가워졌죠. 힘드셨겠어요. 그래서인지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수아 씨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라니. 저는 그를 속이고 있는데. 수아 씨는요? 가족은 어떠세요? 준비된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실이 튀어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으세요. 동생은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백혈병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 많이. 왜 진실을 말했을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그 순간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그의 따뜻한 손길에,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지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죠. 수아 씨, 네.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인물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가 좋아서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 밤 조직에 보고하면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이제 더 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박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수아 씨. 당신의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모두가 위험해져요.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있었어요. 민준과 함께였을 때의 행복한 얼굴.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쟁이의 얼굴이기도 했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문자를 보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산책을 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의 삶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의 아파트에도 가봤고 그의 친구들도 만났죠.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